네, 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홀인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8월 이달의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꼽히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축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네, 9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도 위원님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함께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1장, 2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거래대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거래 싫고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 먼저 잡아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DX 올라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폴라리스 오피스, 그 외에는 에코프로, 삼성전자 늘 보던 종목 리스트업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도 눈에 띕니다. 자, 어떻게 거래대금 실린 종목들의 상단 리스트를 챙겨볼지, 그리고 한 종목 본다면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확실한 것은 시장이 그래도 이전 대비했을 때, 즉 초전도체라든지 맥신과 관련된 어떤 테마주들이 정말 작게 움직였을 때 당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그래도 정상 궤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크립을 제가 작성하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오전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가게 돼서 저도 참 놀라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로봇으로 경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소니사에서 로봇을 출시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제 키스트라고 이제 불리죠. 그런 곳에서 어느 랩실에서 휴보라는 로봇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상품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술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랩실이 지금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렇게 크게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순이익을 거의 사실상 상장 이래 처음으로 또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 처음으로 이제 내게 되었는데 그조차도 사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제 몇십억 단위다 보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사실상 2대 주주로서 대거 지분 매입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회사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정말 큰 관심을 불러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한 5,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서서히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보신다라면 뭐 갤럭시 S 시리즈를 발표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서비스 봇이 이용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할 앞으로 어떤 로봇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이 적용이 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도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협업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요 임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사실상 옮겨지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가족이라 부르기 조금 못하지만은 머지않아서 정말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불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갖고 있고요. 잠시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종목을 8월 초부터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사실 8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10일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상방으로 강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을 좀 완전히 무너뜨린 게 8월 16일이었습니다. 8월 16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사실 이 음봉이 왜 나왔는가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더라도 이 정도의 하락을 일으킬 만큼 마이너스 13%, 12%에 육박할 만큼의 하락을 일으킬 만한 어떤 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지목을 했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부실 기업일 리도 없고 실체가 없는 기업도 아닌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뭐 제가 여러 채널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수익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드디어 좋은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기도 하고 강력한 저항이기도 한데 상방으로 놓고 봤을 때 오전장 기준했을 때는 14만 원을 못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14만 원 돌파해서 오늘 종가가 15만 1,500원이죠. 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종목은 14만 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어쨌든 저점은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4만 원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당분간 급락이라든지 점진적 하락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아주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정말 히어로 종목군이 로봇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마감 앞둔 오후장입니다. 자, 이 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실까요? 여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 포인트를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게 좀 아쉽게 되어버렸는데 네. 일단은 오전장에 이제 작성을 했는데 오전장에 종목을 이제 해드렸는데 혹시 로봇주인가요? 네, 로봇주입니다. 자, 일단 종목명은 유로메카입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 5장 넘어오면서 너무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방송에서 일단은 주요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메카는 사실 이 방송에서 제가 앞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또 오늘 재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5장 접어들면서 뭐 2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회사는 협동 로봇과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그러면 협동 로봇이 무엇이냐? 사람이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자동화된 어떤 업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어떤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차가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현대차에서도 지금 현재 울산 공장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직군이 뭐냐면은 로봇을 컨트롤하는 직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편해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서비스 로봇 또 더 나가서 이제 협동 로봇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의 반응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산업용 로봇 또는 협동 로봇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강자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LG,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로봇과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 선점을 하고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쟁이 또다시 시세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아주시길 바라겠고, 자, 일단 손절가는 오늘 급등을 하는 바람에 지금 대본과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38,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대본에 32,000원인데 38,000원 손절선 잡고 목표가는 제가 45,000원을 원래 잡았었는데 목표가 조금 더 크게 잡아서 49,000원까지 잡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도 가능한 영역 아니면 조정 살짝 기다리는 힌트 주실까요? 일단은 45,000,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네,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다면 마감 이후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마무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엇갈립니다. 코스닥 쪽에 시세는 이어지는 가운데 928선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살펴드릴게요. 이렇게 8월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 31일장에 마침표가 찍혔으니까요.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9월의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목요일 위클리 만기일이기도 했고 월말이기 때문에 변동성 어떻게 나오나 주시하셨을 것 같습니다. 살짝 좀 변화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매크로 이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수급적인 변화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큰 틀에서는 고비 넘긴 이후에 그래도 순항 좀 이어지는 오전장이었고요. 탄력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고점 대비로는 살짝의 틈이 벌어진 하루다. 이렇게 흐름은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2,550선을 사수하면서 하락폭은 0.19%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래도 2,550선 장중에 좀 이탈이 되기도 했는데 지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특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 대비로 했을 때 5포인트 위입니다. 0.5%로 빨간불 켜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 그래도 코스닥 쪽에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4거래 연속 코스닥은 빨간불 켰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세는 볼게요. 자, 수급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은 팔자세로 시장을 좀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은 오늘까지 5거래 연속의 매도였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 기관 쪽에서의 상당히 강한 매수 주체 역할을 해주셨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도 장중에 대다수의 시간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수급적인 변화의 기점은 2시로 나왔거든요. 기관 쪽에서도 물량 줄여가는 모습 보이면서 막판에 매수 전환 1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힘을 기관 쪽에서 오늘
오늘 보여줬다. 어제 대비 물량은 많이 줄었지만 기관의 매수세 4거래 연속 이어졌다라는 부분 특징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유가증권 시장이 기관 주도로 지금까지 빨간불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었거든요. 오늘도 6거래 연속해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는 확인이 되는 오늘장이었고요. 다만 기관은 오늘도 팔자세 보인 가운데 오늘은 그간 많이 사줬던 금융투자 쪽 중심으로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오늘 코스닥 매수세 역시 도시를 기점으로 강화됐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여기에 대한 포커스 좀 많이 맞춰져 있는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기 모드입니다. 1321원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은 마무리가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SK 하이닉스 쪽의 흐름이 좀 강하게 상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끌어올리면서 2% 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그러나 오늘장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릴게요. 오늘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좀 변동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에 잠시 좀 파란불이 들어온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좀 하락폭이 여기에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 DX의 힘 정말 강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까지 오랜만에 포스코 DX 사주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신고가 행렬 이어진 가운데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졌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도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12종목인데 이렇게나 강한 탄력을 오늘 보였네요. 자, 전체 시장 이렇게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위원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상단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보이고 있고요. 변동성 있는 종목들도 꽤 보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8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9월의 연결고리 어떻게 지어볼지 팁 좀 주시죠. 일단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소외되는 섹터로 철저히 소외되고요. 그리고 돈이 몰릴 만한 명분이라든지 모멘텀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시장의 대다수의 자금이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쏠린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조금 아쉬운 이야기겠지만 어떤 낙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질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빠지고 오히려 내가 사지하는 종목만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상황들이 더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왠지 오를 것 같은 종목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주들 위주로 오늘 하루 이틀 정도 거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번에도 그와 같은 전략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시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어떤 중장기적으로 섹터 상승과 기대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하신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최소 거래대금 5천억 원 이상을 좀 발생시켜줘야 될 터인데 자, 오전장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100억, 200억 수준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돈이 매우 부족하고 말라 있다. 특히나 이제 다음 달 이제 추석 앞두고 나서 점진적으로 시장의 어떤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더 시세가 좀 빠릿하게 상승과 하락의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시장의 추세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위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또는 횡보장, 변동성 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당일 주도주 또는 상한가 매매, 스윙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자금의 회전율을 최대한 극단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놓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시장이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대한 많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7월 13일 날 받아봤던 종목 신성 EN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 주요 핵심 장비 생산 기업이라는 키워드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승세가 그래도 이어지는 구간에서 하지만 더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포인트 지금 봐야 될까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강하게 결정이 돼야 될 그런 구간에 좀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프로그램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어떤 특정 날에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하락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즉 매도 물량이 100만 주, 200만 주,
매주 300만 주씩 막 쏟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의 고점 그리고 직전의 저항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가 위치로 올려놓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상황에서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점진적 우상향을 보여왔습니다. 자, 내일이 되었든지 또는 그 다음 주가 되었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즉 최소 3,000원 전후 가격에서는 강한 오버슈팅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오버슈팅이 나왔을 시 개인 투자자분도 얼마 못 샀는데 그냥 버텨봐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것이 그래도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최대한 좀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보시고 지금 현재 수익권으로 뭐 크진 않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000원대를 내일장 돌파하지 못하고 좀 과하게 하락하거나 돌파 이후 해당 가격을 이탈한다면 일단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내가 재매수를 2,500~600원 사이에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한마디로 요즘 시장가 같은 경우는 내 목표 가격이 여기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보다는 추세에 따라서 끊고 다시 담고 요 패턴을 해야 된다. 일단 저는 주식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우연히 어느 무슨 세미나라는 곳을 갔었어요. 그 당시 다 가치 투자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가치 투자 세미나라는 곳을 갔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냐? 다들 뭐 어떤 주식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가 올 때까지 손실이 50%여도 그냥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수익금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때 수익을 좀 챙기는 거지 한 번에 한 종목에서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기회는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위원님 네. 저희 다 부지런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하게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자, 지금 거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슈 네. 안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희 이슈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진행형인 종목이긴 합니다. 네. 보유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전략의 포인트 잡아가면 될까요? 자, 일단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은 어떤 섹터든지 간에 예를 들어 초전도체 테마가 아마 장 막판에 지금 뭐 관련 학계에서 지금 초전도체의 어떤 성질을 보여준 사례가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대로 끝날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점을 낮추겠죠. 자, STX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일단 어떤 시사가 되었든지 간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의 규모가 1,000억, 5천억, 1조, 2조 원 단위의 규모가 들어온다라면 그 돈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빠져나가기 위해서 시세를 핸들링하게 됩니다. 즉 팔기 위해서 올리고 자,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하면 그냥 투매로 던져버리고 이런 식이 나오는데 자, STX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면은 그래도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저항 가격이 약 한 42,000원대 바로 직전 고점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되 42,000원을 돌파하고 그 시점에서 인적 분할과 관련된 뉴스라든지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가격대 한 번 네.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코너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자, 내일은 9월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